안녕하십니까, 권용기입니다. 2025 학년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시험, 수능, 그러니까 25학번이 되기 위한 시험이죠. 육모 문제지 한국사 영역 해설 강의 담당하게 된 권용기입니다. 자,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성 마이맥에 있는 오답률표입니다. 학생들이 막 기입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주로 했을 테니까 오답률은, 실제 오답률은 더 당연히 더 높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근데 오답률이 72%예요? 야, 굉장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40% 넘는 문제가 9문제나 돼요. 이것도 거의 40%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의 문제가 오답률 40%. 야, 이 육모 꽤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사를 우리가 불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슬프겠지만 선생님은 무척 기뻐요.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였습니다. 5번을 제일 많이 틀렸는데요. 왜 많이 틀렸을까 보니까 제가 안 가르친 거예요. 제가 안 가르친 게 가장 많이 틀렸어요. 야, 내가 차지하는 이 한국사의 포지션이 이만큼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책임감 없습니다. 뭐 만점 목표가 아니니까 가뿐하게 틀려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내신 한국사에서는 가르치는데요, 굳이 뭐 수능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모든 걸 가르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퍼펙트 한국사인데 약간 퍼펙트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별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도 보면은요, 와, 64%. 야, 앞으로 계속 이 노래를 들려줄 건데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부분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용 보면서 이제 농지개그니까 이승만 정부 찾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찾는 거죠. 자, 그리고 야, 50%대 많습니다. 예, 이 문제 두 번 하는 거구나.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6월 민주항쟁이에요. 내용을 보면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월 민주항쟁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인데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 또 재밌는데? 계속 불국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국사와 관련된 노래는 없습니다. 자, 광무라는 연호, 구본신참 이런 용어에서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구나. 광무개혁 찾는 거죠. 재밌는데? 자, 예. 두 번이라는 거 또 까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체인데, 이 단체를 보면은 비타협정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족유일당 이런 용어에서 신간회라는 거 알고 신간회 찾는 건데 또 많이 들었습니다. 신난다. 계속 불국사 되었으면 좋겠다. 자, 갑신정변이에요. 김옥균이라는 힌트에서 갑신정변인 거 파악하고 갑신정변 찾는 거죠. 인물 역갑 한대이라고 하는 이 약자 알면 어떤 갑신정변 문제든 풀 수 있죠. 예, 이것도 공간해요. 저랑 이름 비슷합니다. 권옥기, 권용기 비슷한 인물인데 독립운동가예요. 야, 제 이름이 이런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몇 번 문제가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6번인가 이제? 6번. 이것도 한 40% 넘는 문제였는데, 전황, 상평통보 이런 용어에서 조선 후기라는 거 파악하고 경제사 문제가 나오면 열의 아홉은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를 찾는 그런 문제였죠. 자, 요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3번도요. 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 골품제라고 하는 게 힌트예요. 신라라는 거 파악하고 신라 찾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한 40% 해당되는 문제 한번 구경만 해봤습니다. 구경만 했고요. 또 있나? 예! 자, 이제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동굴. 끝났죠?
개객기네. 개객기, 뗀석기. 그러니까 이거 구석기, 구굴기, 구석기, 굴생활, 개로 끝나는 뗀석기들 이동생활 찾는 거죠. 팔관해와 연등의 고려시대 불교 행사들이고요. 고인돌, 청동기 시대 계급의 등장을 상징하죠. 이동생활, 구석기, 구굴계의, 모내기법, 이모작실시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경제 관련 나오면 정근대 시기 중에서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독자적인 제천 행사, 뭐 대표적인 거에 뭐 부여, 뭐가 있습니까? 영고, 뭐 고구려 동맹, 뭐 동해의 무천 이런 것들 따위가 있죠. 정답은 3번. 자, 두 번째,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경남 김해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요. 낙동강 중하류에 있대요. 낙동강 중하류에 있는 국가이고 이웃 나라는 누가 있냐면 백제와 신라가 있대요.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신라한테 망하는 나라는 그죠, 대가야와 금강가야 아니겠습니까? 가야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조선이죠. 대주영이 건국한 것은 발해이고요. 국학은 신라죠. 특히 신문왕, 떠올총, 구구국학 노고페이지를 떠올리시고요.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고려고요. 금강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가야죠. 가야. 정답 5번. 이런 가락이 나오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출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품제예요. 골품제라고 하는 힌트에서 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 찾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 신라죠. 떠올청, 구구국, 구를 좋아했던 신문왕을 떠올리면서 정답 나왔고요. 과거제를 도입한 것은 고려 광종이죠. 8조법 고조선이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조선 성종이죠. 그리고 조사시할당 개항 이후의 조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4번. 밑줄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고려죠? 고려예요. 팔만대장경, 몽골에 항전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힌트들에서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창시되었다. 조선이죠. 조선 후기 최재우가 창시했고요.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고려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들이죠.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죠. 정조하면 또 단독 문제예요. 정규, 초장, 신하, 정조, 규장각, 초계 문신제, 장용영, 신해통공, 유교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죠. 화성 설치. 조선어 학회가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죠. 조선어 학회 사건도 일제강점기고요. 석굴암 나오면 신라의 달빵,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트 아니겠습니까? 신라죠. 정답은 2번. 왜 이렇게 기냐?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서 제일 깁니다. 많이 틀렸어요. 조선 정기고 사고. 왜 많이 틀렸는가? 제가 가르치진 않았어요. 제가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학생들은 여러분들 탓하면 제 탓, 제 탓. 다 내 탓이요. 선생님 탓을 하는 것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 탓이어도 항상 내 탓이야. 내가 더 퍼펙트와 컴팩트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 방식,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가르친 게 정답이 나왔어요. 자, 우상국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지증왕이고요. 수당에 거듭된 침공을 막아냈다. 고구려죠. 유명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같은 게 있고요. 삼포는 이제 그 조선 초기 때 일본과의 그 교류했던 항구 3개예요. 그래서 뭐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쓴 이유는 내가 가르친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합니다. 대단히 그 양심적인 교사. 선생님, 더 공부해야 돼. 아니, 됐어요. 그냥 나 따라오는 대로 해. 코치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쌍성총감으로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거 고려 공민왕이 되는 거죠. 잘 나오죠. 고려 공민왕도요. 공전, 쌍성, 정신이 몽홍, 공민왕, 전민병정도감, 쌍성, 총감부 수복, 정방 폐지, 신돈 등용,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 몽골풍 폐지, 홍건적의 침략이 있었죠.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죠. 자, 다음 이제 문제 볼까요? 이건 이제 전황, 상평통보 이런 용어에서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찾게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죠. 공금자 구속이기. 공금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을 등록을 해야 돼요.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노태우 전두환이 구속이 되었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있고요. 영어 단어 나오면 또 김영삼이라는 거 알겠죠. WTO 가입, OECD 가입, IMF의 지원 뭐 이런 용어들. 물산장려운동에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고요. 철제농기고요. 뭐 철기시대고요.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선 후기죠. 철제농기구는 이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했다니까. 한정, 예, 롱롱 타임 어고고요. 노급이 폐지되어 라고 하는 거 신라 신문왕 때 똘청 999학 노급 폐지의 그것이라 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7번.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랑스군, 강화도, 양원소, 정족산성 많은 힌트들에서 병인 양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인 박해가 배경이었죠. 프랑스 신부들 처형 사건이요. 자,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인물을 알아보자. 별무반은 윤관과 고려 윤관이죠. 나당연합군의 활동 내용은 뭐 백제멸망, 고구려멸망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위화도 회고는 이제 이성계가 했다. 이거 내용 알기가 아니라 그냥 이성계에 관련된 고려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기고요. 이자겸에 낳는 고려 몽골귀족 사회의 동요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몽골귀족 사회의 동요와 몰락과 관련된 난이 이면부의 난이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8번. 이 조약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래요. 근대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호 대등한 내용의 조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조가 뭐냐면 조선과 일본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근대적 조약이라고 얘기하지만 불평등 조항이 있죠. 그것이 해안 측량권과 바로 영사재판권이죠. 강화도 수용은 자해행위죠. 수용은 부산에서. 강화도 조약, 수진사 파견, 영사재판권 운용 사건, 자주국 규정, 해안 측량 등 두 개 항구가 개항이 되는 게 강화도 조약이죠. 즉강서 삼정의 문란과 관련이 있고요. 정답은 나왔고 북벌론이 대두했던 것은 병자호란 뒤의 이야기죠. 정답은 4번. 네, 그렇습니다. 가사건의 역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이제 뭐 어떤 정강이고요. 요게 포인트죠. 이 사건을 일으킨 김옥균 나오면 그냥 100% 갑신정변 이야기입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리고 갑신정변 전에 이모군란이 있어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 청군의 진압이죠. 그리고 이모군란 뒤에 아이고 잘못 썼네요. 옛날 약자인데 인제 역갑한대이죠. 인제. 이모군란, 제물포조약, 엿장정, 조청장정,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해서 각각 사건 뒤에 어떤 조약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삼별초가 봉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마지막 대모 항쟁이죠. 규장각 설치, 정조와 관련된 정교, 초장, 신화. 아까 얘기한 거죠. 정조, 규장각, 초계문신, 장용령, 신해통공, 화성 설치. 화성 건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모군란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별기군 설치의 사건, 요것으로 일어난 거죠. 별기군 설치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되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뒤에 인제, 이모군란, 제물포, 자꾸 신경 쓰이네. 인제, 보실걸. 넘어가자. 그다음에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후기 때 청과 맺은 국경비석으로서 간도 귀속 문제랑 관련이 있죠. 정답은 4번. 10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이고 뭐 강혜원, 한성승보 뭐 이런 용어들에서 개항 이후에 개화 시설을 찾으면 돼요. 황국시민서사는 그죠? 이건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통치랑 관련이 있죠. 60만세 운동도 일제강점기죠. 5집 총선거는 광복 이후에요. 광복 이후의 이야기고 그 유경공원이 바로 개항 이후에 최초의 관리학교죠. 경부고속국도는 이건 박정희 정부 때와 관련된 거죠. 정답은 4번. 이거 좀 긴 거 보니까 많이 틀렸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광무, 구본신참 이런 용어들에서 또 원소부도 힌트고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무개혁하면 보수적인 개혁이고 보수하면 대구죠. 대구, 국제원전, 지계. 대한제국, 구본신참, 대한국 국제, 원수부, 전차, 지계 발급 이런 용어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이죠.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죠. 전민변정도감, 고민왕이죠.
공민왕, 전민변경도감, 쌍성총감부수복, 정방폐지, 신돈등용,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 몽골풍 폐지, 홍건적의 침략. 삼미정식 계획은 일제강점기, 쌀뺏겨, 지게발급, 요게 광무기역의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라는 건데요. 순수한테 볼기를 맞았고요.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집행한대요. 회사령은 허가제였대요. 라고 하는 말에서 1910년대 무단 통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역법, 조선 후기 영조죠. 도병마사는 고려 몽골귀족의 귀족 회의죠. 홍범 14조는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죠. 뭐 갑오 1차와 2차를 구분할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갑오개혁 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컴팩트에서 공유한 거. 갑근시, 갑자기 큰 거죠. 갑자기 컸어요. 끔딱끔, 경사르다. 갑오개혁, 큰 법. 홍범이 큰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문제 폐지. 국내부 신설, 탁지하문 신설, 궁극기무처 신설, 경무청 신설, 산호비 폐지.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 폐지죠. 같은 말, 신분제 폐지.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요게 정답이고요.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네, 대통령 만들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12.12 사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삼천교육대 설치,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죠. 정답은 4번. 자, 13번. 다음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구통사. 네, 항구통사가 힌트입니다. 혼, 이것도 포인트죠. 혼. 그러니까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양천도는 장수왕이잖아. 남진정책이고요. 정답은 나왔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려면 제시문에 여운형, 김규식 뭐 이런 게 단어가 나와야 돼요. 홍경래의 나는 세두정책이 때 있었고 또 평안도 그 차별에 대한 반발이었죠. 진보당 사건이 나오려면 제시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승만 정부 때의 진보당 사건이니까 이승만 정부나 그리고 진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인 조봉암이 나와야겠죠. 정답은 2번. 자,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이라는 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찾아봐. 교육입국조서는 갑오 2차 개혁 때 있었던 거고요. 1차랑 2차랑 구분할 필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어요. 예. 다음에 구민위원부를 설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연행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호란 뒤에 이제 청나라에 파견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죠. 별기구는 이제 개항 이후에 최초의 신식군대로서 저게 이제 이모곤란의 배경이 되죠. 방공령을 선포했다. 개항 이후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유일당운동. 자, 이런 용어들에서 신간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간회 앞에 60만 세 운동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60만 세 운동, 신간회 창립, 그 다음에 광주학생 운동. 그래서 신간회가 도와준 건, 신간회가 도운 건 광주학생 운동이라는 거, 뭐 신간회 단골 주제가 되겠습니다. 북학로는 조선 후기 때 북학파죠. 박지원이 유명하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은 방정환. 근데 방정환이 또 천도교라는 게 중요하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신간회고요. 3.1민주 구국선언은 유신 반대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명동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명동 성당에서 일어났어요. 조선책략의 유포의 영남만인소. 그냥 제시문이 중요하죠. 요 단어 자체가 중요하고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던 인물이 이만손이죠. 뭔가 이름도 만인소와 관련된 이름 같은 이만손. 정답은 3번. 미출신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폭탄 투척을 했고요. 어디서?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시라카와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에서 한인애국단원 윤봉길 의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선사 결사는 고려 승려였던 진울이죠.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과 관련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서 신채호죠. 신채호도 단독 주제죠. 독사실론과 신채호. 조선혁명 선언, 조선상고사, 의열단을 좋아했고 묘청의 난을 높게 평가했죠.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윤봉길, 이봉창이 있죠. 애고봉보,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고 이봉창, 윤봉길 유명하죠. 만고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을사득약을 이제 규탄한 거죠.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가한 것은 김구,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오, 이거 많이 틀었나 봐요. 좀 기네요.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재헌국회가 통과한 중요한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재헌헌법, 그리고 반민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 3개는 재헌국회고, 재헌국회 때는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와 정부 묻는 거니까 이승만 정부를 찾으면 돼요. 만약에 당시 국회라 그러면 이제 재헌국회, 반민법이나 반민특위나 이런 거 찾는 문제이고요.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가 해당되면 다 맞아요. 이승만 정부가 더 길죠, 당연히요. 재헌국회는 2년짜리니까요. 괜히 길게 설명했네요.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이승만 정부 때죠. 만민공동회가 또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게 6.25 전쟁, 또 발췌개헌, 4.45 개헌, 진보당 사건, 그리고 4.19 혁명으로 무너진 거고요.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대한제국기 때 있었던 거죠. 관련된 것은 이제 독립협회였고요. 조선혁명사는 일제강점기 때 백정들의 평등운동이죠. 국제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 때 한 말이 있었던 거고요. 영국의 검문도 불법점령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번. 많이 틀린 문제였네요. 대딱이네요. 왜 많이 틀렸죠? 이거 왜 많이 틀렸을까요? 이게 다 보니까 1, 2, 3, 4, 5가 다 현대사예요. 이 현대사 문제고 선지도 다 현대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군요. 자, 보면 박종철, 호원조치, 그리고 민주헌법 쟁취, 이런 3가지 용어가 힌트입니다. 이 3가지 용어 힌트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즉 현행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는 것을 없애고 국민의 직선 선출로 바꾸는 헌법으로 바꾸겠다, 개헌 약속을 하게 되고요. 겨우 최초의 여야 합의로 9차 개헌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현행헌법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거죠. 자,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1.6 사태와 관련된 거고요. 제조 4.3 사건은 광복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제조 4.3 사건의 발생이고요. 5.16 군사정변의 발발은 박정희의 등장과 관련이 있죠.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한 것은 4.19 혁명 뒤에 개헌에 따른 결과물이고요. 정답은 요거죠.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요것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발췌 개헌도 직선제 개헌이고요. 그리고 5.16 군사정변 뒤에 박정희의 개헌도 직선제 개헌이에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직선제 개헌한 게 바로 현행헌법 9차 개헌,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까 많이 안 틀렸더라고요. 우선 이제 3저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3저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국제적 현상이죠. 그리고 나를 보면은 IMF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에요. IMF의 지원 속에서도 최초의 여야 교체라고 하는 말에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맞은 거예요. 노태우 정부가 들어가도 맞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가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88 올림픽, 북방 외교, 독일 통일은 물론 노태우 정부의 업적은 아니고요. UN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또 김영삼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전두환 노태우 구속, 그리고 외환위기, 또 영어 단어들, WTO 가입, OECD 가입, 이런 거 나오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웬일이에요? 이야, 대단한데요? 정답 나왔죠? 한국중앙송상회는 대한제국이에요. 황자 들어가면 대한제국이고요. 화폐정리 사업은 일제강점기 전, 한말이죠, 한말, 대한제국 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김영삼 정부죠. 1차 경제개발 나오면 박정희로 생각하면 되고요.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틀렸습니다. 이야, 신기해. 대성마임의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의 제자니까.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서울올림픽, 남북기본합의서, 북방외교라고 한 단어에서 노태우 정부죠. 88 올림픽, 북방외교. 한소수교죠, 한소수교. 그다음에 독일 통일 같은 냉전 해체 분위기 속에서 남북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군국기모처 갑오기역이죠. 치안유지법,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 때 있었던 일이고요. 병참기지화 정책 역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 박정희 정부이죠. 남북한 유엔 똥시가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네, 퍼펙트도 완강했고요. 컴팩트도 완강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원팩트 때 이제 보게 됩니다. 언제 빨리 봐야겠죠? 언제요? 아니, 원팩트를 빨리 보자는 게 아니라 퍼펙트 빨리 굴려야죠. 예, 왜 컴팩트 아직 안 굴려? 이게 학생들이 항상 자꾸 한국사를 뒤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 미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먼저 하는 겁니다. 암기 과목이니까 선생님 휘발되잖아요. 듣고 들어야죠.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이 들어야 되는 역사, 한국사. 안녕.